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1년 울산예술지원 선정단체 및 개인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예술지원팀 조희진 대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울산예술지원 선정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울산예술지원 선정단체 및 개인 대상 설명회 자료는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의 2021년도 울산예술지원 선정된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위해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1년도 울산예술지원사업은 지자체 보조금으로 조성 및 운영되며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지침 및 조례 등을 준용하여 보조금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울산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및 단체분들은 본 안내 설명 자료에 따라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예술지원 사업 용어의 설명, 주요 사업 안내,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집행 방침, 보조금 정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설명입니다.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가문화예술 시스템은 지원사업 공모 신청, 교부, 정산 처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보조금 전용 통장은 보조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통장, 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개인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말합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란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결제할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문화예술 시스템 또는 이나라도움과 연계하여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의미합니다. 교부는 울산문화재단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정산은 보조사업자가 사용한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해 일체의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울산문화재단이 확인 및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을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발생 이자란 보조금 집행 중에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안내입니다. 예산 집행 시 필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집행 시 현금 결제는 불가하며 보조금 전용 카드 및 계좌 이체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인건비를 집행하실 때에는 모든 인건비는 세금 신고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조금 전용 계좌는 사업 한 개당 한 개의 통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쓰시던 보조금 전용 계좌가 있으시다면 잔액을 0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와 연결하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조금 전용 계좌가 아닌 별도 개인 계좌는 사용이 불가함을 양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사례비와 대표자 동일 업체는 보조사업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체 대표자에게 연출료, 안무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는 지출이 불가하며 선정단체 대표와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 혹은 내부 단원이 운영하는 업체의 제작비 및 임차비 등은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교부 신청 전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지원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셔서 나의 지원사업 선정 여부 및 선정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예정 통보문을 출력하신 후에 은행에서 보조금 계좌 개설 및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모든 과정은 한국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진행 절차 안내입니다.
먼저 울산예술지원 1차 공모 선정 결과는 3월 16일 재단 홈페이지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결과 발표 1개월 후인 4월 15일까지 지원사업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으나 사업 수행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포기 기한 내에 포기하실 시에는 향후 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없으나 이후 포기 시에는 다음에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 신청 및 확정 계획 제출은 사업 시행 1개월 전까지 재단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교부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입니다.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 및 확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재단은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변경 신청입니다. 보조금 교부 후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업 포기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사업 포기 기한 이후 신청 시 향후 1년간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정산에 관한 사항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신청 교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 개시일 기준 1개월 전까지 교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며 재단에서 지정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확정 실행 계획에 따라 교부하되 2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는 분할 교부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교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재단에서 지정하는 서식으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선정자 개인 및 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 해당자에 한해서 수익금 활용 계획서, 선정 단체에 한해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생애 처음 청년예술 지원의 경우 보상비 항목으로 교부 신청이 아닌 별도 신청 과정을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과 연계된 보조금 전용 계좌와 보조금 전용 카드는 농협은행과 농협 BC카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조금 계좌와 전용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개설 명의는 개인의 경우 보조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상의 단체 명의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동시 기재가 가능합니다. 반면 단체 대표자 명의만으로는 인정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및 카드 개설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참 서류를 참고하셔서 구비 후에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서 선정 확인서를 출력하신 후 통장 및 카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정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확정 사업 계획서의 경우 심의 시 사업 내용과 선정된 결정 금액에 맞게 변경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부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개시 최소 3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교부 신청서의 제출은 선정 결과에 대한 수용 의사로 간주됨을 안내드립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 기한인 2021년도 4월 15일 이내에 재단으로 포기 신청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지원사업 심사 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이 포기 기한을 넘겨 사업을 포기할 시에는 다음에 지원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4월 중 행사가 예정된 경우 재단에 별도 문의 후 4월 20일까지 확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애 처음 청년예술의 경우 5월 5일까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계획 변경 및 포기입니다. 사업 변경은 사업 등록이 확정된 이후 선정 단체 및 선정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전에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 변경은 예산 변경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내용, 일시, 장소, 참여 인력의 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재단이 별도 통보 없이 변경한 사항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연락하셔서 변경 요청서 작성 후에 변경된 사업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변경 신청 과정은 사업 교부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사업 종료일 이후 사업 변경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업 추진 전에 재단으로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 변경될 경우 지원 심의 시의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당초 지원 예정액을 축소하거나 조정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사업 현장 평가 및 모니터링입니다. 재단은 담당자 현지 조사 및 전문가 현장 평가 혹은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교부 결정 조건과 운영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안내입니다. 보조금 집행 시 준수사항입니다.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해당 사업의 교부 결정 조건 및 운영 지침입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조금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정 내용과 무관하게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사업 내용 변경 또는 지원사업을 인계, 중계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 신청 이전에 재단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단은 허위 및 부정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및 보조금 횡령, 유용 등의 위반 행위 시 교부 결정된 보조금이 취소되거나 반환 요구되어질 수 있으며 보조금 정산 확정 후에도 정산 서류상 부정 징후 확인 시 증명자료 요구 및 현장 실사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정한 교부 신청 및 정상 보고 등에 대한 절차와 기일을 준수해 주시고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정산 자료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 사업자는 선정 보조금에 대해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하여야 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 전용 계좌는 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 개인의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복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별로 별도의 보조금 전용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재단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주요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 결제는 절대 불가하며 인건비성 경비 및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카드 사용의 제한입니다. 모든 보조금은 현금 결제가 불가하며 전용 계좌와 연결되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통해 직접 집행하거나 계좌 이체로 집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카드 사용 시 사업체명, 사업자 번호, 승인 번호, 거래 세부 내역이 영수증으로 증빙되어야 하며 카드 대금의 경우 마감일은 사업 종료 시점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카드 적립금 및 각종 적립금은 보조금 통장으로 반납 처리하셔야 하며 인터넷 결제 시 간편 결제보다는 일반 카드 결제 이용을 요청드립니다. 보조금 카드는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카드 사용이 중지되거나 해당 보조금이 반납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계좌 이체 시 인건비성 사례비의 경우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영수증 등이 정산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물품 구매 및 임차의 경우 보조금 카드 결제를 권장드리지만 불가피한 경우 계좌 이체를 하실 수 있으며 계좌 이체 시 전자세금 계산서,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집행 시 필수 서류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전 집행 금지입니다.
보조금 교부 전에 결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은 불가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예약금 및 잔금 등의 사유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교부 이후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후 결제 불가하며 2021년 12월 원천세의 경우 반드시 12월 31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교부 신청서 제출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재단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예외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확정된 참여진이라면 사업 시행 전 사례비 선지급이 가능하며 행사장 소독 관련 방역 물품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 잔금 등 집행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집행에 있어 예약금 성격의 선집행은 불가하며 사업일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료비 등의 집행은 불가합니다. 2021 울산예술지원사업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결제는 불인정됩니다. 보조금 집행 방침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입니다. 일반 수용비의 발간비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간비는 작품집, 도록, 평론집 등 출판물에 대한 발간을 위한 예산 편성 항목이며 기존 저작물을 재발간하실 수는 없습니다. 사례비 항목은 출연료, 연출, 기획료, 안무, 편곡, 보조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성 사례비 항목이며 지급 시 반드시 원천세 신고 이행 후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본인에 대한 사례비 지출은 불가하며 해당 단체의 근로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 불가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례비 선지급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선지급 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비 편성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책자, 티켓, 리플릿, 배너, 현수막, 광고비 등을 편성하실 수 있으며 사업의 명칭과 주최 주관처, 후원기관을 반드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명칭이 상이하거나 불확실한 홍보물은 제작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작비입니다.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액자, 악보 등을 제작하는 비용을 편성하실 수 있으며 DVD, CD의 경우 홍보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명칭, 주체, 주관처, 후원기관을 명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무대, 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를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교부받은 이후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교부받기 전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로 행사장에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검사 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는 수수료 항목으로 이 부분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선정단체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부분의 대관료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료를 편성하실 수 있으며 대관 계약서 또는 허가서를 집행정산 단계에서 필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행사를 위한 각종 장비, 의상 및 소품, 작품 운송 차량 등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항목으로 거래업체의 사업자 업태에 임차에 관한 부분이 있어야 해당 집행권에 대해 인정을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행사를 위한 각종 장비, 의상 및 소품, 작품 운송 차량 등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항목으로 거래업체의 사업자 업태가 임차에 관한 부분이 있어야 해당 집행권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 발송비를 위해서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불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불가 항목으로는 단체 운영 및 경영과 관련된 경비 일체입니다. 별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단체 소속 상근 인력 인건비 및 수당, 퇴직금 등 부대 비용과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의 예산 편성이 불가하며 더불어 물품, 기계, 서적 등 자산 취득비와 시설비, 수선비, 시설 부대비 등도 단체 경영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어 편성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 비용 및 각종 식대도 편성이 불가합니다. 단, 창작 거점 공간 지원의 경우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부분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선정 이후 확정 사업 계획 작성 시에 반드시 재단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상금과 기념품 구입비, 행사 답사비 및 여비 보조 사업자 인건비 등도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 또한 접대비, 사행 경비, 보고 내역과 실제 제출이 상이한 내역, 보조금 교부 전 집행한 내역의 사후 정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결제, 해당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접 경비, 직접 지출 증빙이 불가한 내역은 자부담으로도 인정이 불가한 사항임을 양지 바랍니다. 또한 거래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나 개인에게도 지출이 불가합니다. 공연 전시에 필요한 무대 및 소품 제작, 공간 및 기자재 임차 등은 해당 업종의 전문 업체와 반드시 거래하여야 하며 수익 사업이 불가한 비영리 법인과 예술단체와는 거래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익금 처리 기준입니다.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티켓 판매 등을 통한 수익금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수익금 활용 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책 발간의 경우 인쇄 등록을 하시면 반드시 수익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익금은 보조사업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서 재투자되거나 재단으로 정산 단계에서 반납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재단의 수익금 발생 및 집행 내역을 정산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익금 집행 정산 자료인 통장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 각종 증빙 서류는 정산 서류와 동일하게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향후 재단은 지자체 감사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수익금 정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관련 보관 자료를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정산 증빙 서류 안내입니다. 집행정산 증빙 서류는 카드 집행과 계좌 이체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카드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카드 집행 시에는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카드 영수증, 내역서, 견적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 시는 개인 사례비 지급과 그 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사례비를 계좌 이체 시 입금 확인증, 출연료인 경우 계약서, 사례비 청구 영수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을 필수로 구비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례비 외의 대금을 계좌 이체 시에는 입금 확인증, 세금 계산서,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거래 명세서, 거래처 통장 사본,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수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홍보 인쇄물과 행사 사진 기록물이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비급 견적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 사항은 별도 발송 및 재단 누리집에 올라가는 설명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금액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납부 방법은 먼저 개인에게 출연료 등과 같은 인건비 지급 시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급월의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기재하여 우편 또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후 지급월의 1월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없어도 이행상환 신고는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년 12월분 원천세의 경우 2월이 아닌 해당 월 실지급액 납부 시에 함께 납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내의 납부 처리를 필수로 진행하셔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기준 금액은 12만 5천 원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총 3.3%,
기타 소득의 경우 총 8.8% 원천 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 시 원천 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납부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 징수 금액은 절대 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납부가 불가하며 원천세 납부 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나눠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와 지방세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천 징수 신고 방법과 증빙 서류 예시는 향후 배포 예정인 교부 집행 안내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후원 표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각종 홍보물 및 저작물에 대해 각 사업에 맞는 로고 및 후원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모든 홍보물에 후원 표기가 없을 경우 이후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정산 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인정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현수막, 배너, 포스터, 초대장, 광고 등의 홍보물과 비대면 공연 및 전시 영상, 발간 도서, 연구 성과물, 브로슈어 등과 같은 저작물에는 반드시 후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후원 표기는 홍보물의 사이즈와 종류에 맞게 로고 혹은 기관명을 선택하여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정산입니다. 기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 및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종료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후일 경우 2022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의 집행은 2021년 12월 31일 내에 집행된 건에 대해서만 정산 대상이며 이후 지출건은 보조금이 집행되었더라도 불인정됩니다. 재단은 실적보고서 접수 및 검토 후 보조사업자에게 성과 증빙 자료를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 서류를 보완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와 실적은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 결과는 지원 사업자의 평가 점수로 누적되어 향후 지원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서를 받은 후 그 보조사업의 성과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 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및 실적 보고서의 지정 제출 기한을 어길 시에는 사업의 평가 또는 차기 지원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의 보조사업 결정 시 반영 가능하며 정산 및 실적 보고서의 지정 제출 기한을 초과할 경우 표와 같이 행정평가 시 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정산 및 실적 보고는 사업의 신청과 교부 신청 시와 동일하게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 및 실적 보고를 등록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실적 보고서는 사업의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를 기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 서류 첨부는 곧 발송 예정인 교부 집행 안내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발송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실적 보고서의 정산 검사는 재단에서 진행하며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검토 후 보완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거래 내역서 및 자부담 통장 내역서, 사본 등 세부 내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정산 검사와 보완 요청이 완료되면 재단은 정산 확정 통보를 통해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요청드립니다.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예금 결산 이자와 보조금 잔액을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기한 내에 입금하면 정산은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울산예술지원 선정단체 및 개인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울산예술지원에 지원해주신 모든 예술가와 예술단체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전원은 앞으로 한 해 동안 예술인분들이 창작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